체지방을 직접 뽑아내거나 지방세포 자체를 터트리는 거예요. 얼굴살이 빠진다거나 가슴살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작 본인이 빼고 싶은 부위는 허벅지 안쪽 살이라든지 뱃살이라든지 팔뚝살을 빼고 싶은데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설명해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비만도둑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살이 찌고 빠지는 원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다면 살은 빠질 것이고요.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많다면 살은 찔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심리적인 요인이나 호르몬적인 요인,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덜 드셔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압도적으로 많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그 에너지를 대부분 지방의 형태로 축적하게 됩니다. 1g당 4kcal를 저장할 수 있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는 달리 지방은 1g당 9kcal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여분의 에너지들은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됩니다.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기 때문이죠. 잉여 칼로리는 대부분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거나 게임을 집중해서 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되는 에너지원도 지방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탄수화물의 분해 산물인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포도당이 부족한 환경에서만 부득이하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체내에 포도당이 부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보다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 거고요.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 또한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열량 식단이나 18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주시고 12시간 내외의 공복 시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라는 거는 물을 드시거나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에 재보면은 1-2kg 정도 금방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운동을 하시거나 이제 사우나 이후에 땀을 빼신 경우에는 1-2kg 정도 금방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이렇게 몸무게라는 숫자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근육량은 최대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지를 나눠서 분석하셔야 돼요.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근육은 70% 이상 수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본인의 몸무게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만약 본인의 체중이 60kg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단백질을 60g 이상 섭취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닭가슴살 100g에 약 25g 내외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계란 1개에 7g 내외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드시는 음식물의 단백질 함유량을 적절히 계산하시면서 식단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근육량이 빠질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에는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으로만 체중을 감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근육량이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굶어서 살을 빼거나 한두 가지 음식만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가 쉽고 근육량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요요 현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따라서 식단이라고 하면 절대 부담스러워서는 안 돼요. 본인이 드시고 싶은 음식을 어느 정도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설명해 드리자면, 본인이 드시고 싶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시간대를 매일매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들을 몰아서 먹을 거야. 빵 1개를 오후 3시에 무조건 먹을 거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과량의 칼로리가 들어오는 시간대, 그리고 혈당이 오르는 시간대가 매일매일 비슷해진다면 생각보다 살이 쉽게 찌지 않을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불규칙하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달달한 음식들을 많이 드실 경우에는 우리 몸의 혈당이 빠르게 오르게 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대부분 혈당을 지방의 형태로 축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단 조절 철저히 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다이어트 방법도 건강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본인이 빼고 싶은 고민되는 부위의 살들은 잘 빠지지 않고 얼굴 살이 빠진다거나 가슴살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작 본인이 빼고 싶은 부위는 허벅지 안쪽 살이라든지 뱃살이라든지 팔뚝살을 빼고 싶은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체중이 증가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다가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항상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살 빼지 마시고요. 체중 감량이 이루어진 뒤에 다이어트 유지 목적으로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야만 기초 대사량이 감소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단기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체지방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체지방을 직접 뽑아내거나 지방세포 자체를 터뜨리는 거예요. 지방을 직접 뽑아내는 지방 흡입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피부와 지방층의 유착 문제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저는 주로 지방분해 시술을 시행하고 있어요. 호수엔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분해 시술의 장점은 명확해요. 단순한 일회성 시술이 아니라 최소 4주 이상 환자분들을 뵙고 체계적으로 1:1 식단 관리, 생활습관 관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각종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내장 지방의 수치까지 함께 낮춰나갈 수 있다는 건강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겠고요. 본인이 고민되는 부위, 잘 빠지지 않는 부위의 체지방만을 선택적으로 분해함으로써 본인이 만들고 싶은 라인을 빠르게 만들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수많은 병원에 수많은 지방분해 주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분해 주사인 경우에는 지방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지방세포의 크기만을 감소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호수엔 아아 주사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원리가 아니라 삼투압의 원리를 활용하여 지방세포를 부풀리고 터뜨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세포의 총 숫자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요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지방세포가 터져서 사라진 이후에도 새로운 지방세포가 자꾸만 생겨나려는 경향이 있는데 호수엔 아아 주사는 인체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지방세포가 생성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요요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데 특화된 주사인 것이죠. 지방세포가 터지게 되면 지방 찌꺼기들과 대사산물, 노폐물들이 체내에 축적될 수가 있는데 몸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대부분 이런 노폐물들이나 지방 찌꺼기들이 땀이나 소변의 형태로 배출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3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kg 정도씩의 감량을 이뤄나가고 있어요. 한 달의 목표는 4kg에서 5kg 정도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히나 근육량은 거의 빠지지 않고 체지방만 빠지는 게 장점이에요. 시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요요 현상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내장 지방 수치는 주사로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분해 주사를 맞을 때 식단 관리를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내장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요. 겉에 있는 지방, 피하 지방은 저희가 빼드리고 안에 있는 속지방, 내장 지방은 식단을 통해서 철저히 노력하시면서 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요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작은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요 없는 그날까지 호수엔과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비만도둑 서원장이었습니다.